생존하면서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살아왔을까? 그 사이에 어떻게 춘향전의 모델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 분리들이 올라가는 그 짧은 폭이지만은 이쪽은 역사 실존의 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중간중간 세워져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이쪽 길은 그 역사 실존하고 맞아떨어지는 작품과의 연계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성안이 부사를 따라서 남원에 갔다 그때가 책방도령으로 춘향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공부를 짧게지만 지리산에 성림사라는 캠프를 차리고 실제로 조경남 이 선생님께서는 그 자신의 제자를 데리고 그냥 그 남원의 어떤 읍내에서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남원 부에서 그냥 방에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성림사라는 특별한 캠프를 차리세요. 그래서 그 성림사가 바로 이도령과 춘향이가 만나는 그 읍내에 있던 월매집 있죠?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품 속에 이 모델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쪽은 예술의 길, 한쪽은 역사 실존의 길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보면서 가시기 어려우면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쪽으로는 역사로 실존으로 성의성을 보고 내려오실 때는 예술로 춘향전으로 한번 보시면 이 두 인물, 한 인물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가 되고 어떻게 실존의 삶을 보여주는지를 같이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 놀경풍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놀경풍 맞죠? 네, 우리 교수님 작품. 나무 배우 방법하는 돌이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학술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2000년에 춘향 예술의 역사적 연구. 그동안 춘향전 하면은 그냥 춘향전의 그 이도령과 춘향이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알았는데 왜 춘향전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예술로 승화 발전될까? 창극, 판소리, 시조, 뭐 애니메이션, 드라마, 뮤지컬, 오페라, 왜 춘향전이라는 한 텍스트가 수많은 예술 장르로 계속 발전을 할까? 그 안에는 뭔가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렇게 되게끔 이 원작가가 썼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걸 계속 발전시켜 가다 보니까 거대한 춘향 예술 작품의 세계가 생겼다. 그것을 밝힌 책이 바로 춘향 예술의 역사적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듬해 춘향전의 비밀. 이 책은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의 탐구 시리즈, 한국의 탐구, 한국을 알려면 최소한 춘향전 정도는 알아야지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기획 시리즈를 냈어요. 거기에 한국의 탐구 시리즈에 춘향전의 비밀이 들어가는데 이 비밀은 바로 작가의 비밀입니다. 춘향전은 그동안 370년 동안 작가 미상이었어요. 작가 몰라. 판소리 판에서 광대들이 사설을 막 읽으면 뭐 노래를 하면서 그것이 적층돼서 어느 재능 있는 작가가 그 사설을 옮겨서 소설로 했지 해서 판소리 선행설이 1세대설이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나손 김동욱 박사님 설이 그 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깔고 거기에 여러 가지 근원설화설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는 팩트다. 그게 바로 암행어사 설화다. 암행어사 설화는 성의성, 대사 성의성이 암행어사 설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그 설화들이 쌓여서 적층된 것에서 팩트를 갖고 와서 깊이 연구를 해 들어가니까 개서 성의성이라는 모델을 자신의 제자를 모델로 가장 만년에 난중 잡록이라는 57년간의 역사 이야기를 쓰고 역대요람, 뭐 소견록, 병홍자전 쭉 그 수많은 저술을 한 분이 마지막에 이제 늙고 병들어서 이제 자서전을 쓰고 있었어요. 병홍자전. 그게 자서전의 이름입니다. 병든 노인이 마지막으로 쓰는 글에 갑자기 어느 날 그 뚝 떨어져서 28년 만에 제자가 남원에 암행어사가 돼서 왔어요. 실제로 성의성이. 28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춘향전에서는 28년의 시간을 어떻게 글로 씁니까? 그래서 다음 해에 왔다로 작가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시간을 탁 좁힌 것이지 실제로 역사적인 길이는 28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내가 가르쳤다는 기억도 뭐 가물가물하고 듣는 27년 동안의 경상도, 전라도, 어디 진주 모든 전란 일기를 낱낱이 쓰는 조경남은 정보력이 엄청난 분이에요. 그분은 제자가 어떻게 인조 밑에서 활약하고 있는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속으로만 사랑할 뿐이죠. 춘향이가 옥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제자가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남원에 오는데 제일 먼저 선생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만나는 것이 바로 춘향이 그 긴 기다림, 옥에서 기다림 끝에 제자와 어사와 상봉하는 장면이 바로 춘향전의 어사 상봉 대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작품 속으로. 그것처럼 그 모든 것을 에피소드를 낱낱이 실존과 작품 사이를 좁혀가면서 실록과 모든 역사 자료를 다 분석해서 이걸 찾아내서 춘향전의 비밀로 서울대학교에서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춘향전의 비밀 그 해 한국의 탐구 시리즈에 몇 번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춘향전의 비밀이 들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운몽의 비밀이 또 들어갑니다. 구운몽은 바로 주제의 비밀이고 숙종의 대각을 일깨우는 서포 김만중 직원 끝에 유배간 그 충신이 유배지에서 임금님한테 상소를 하는데 이제 한 장짜리가 아니라 거대한 구운몽을 지어서 상소를 해버려요. 그래서 충신의 상소요, 어머니에 대한 큰 효다에서 구운몽의 비밀이 또 서울대학교에서 또 나옵니다. 그 탐구 시리즈에 들어가요. 벌써 연세대학교 출신이 서울대 가서 책이 2권이 들어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2권이 들어갔죠. 또 한 권이 또 들어갑니다. 홍길동전의 비밀. 이번에 홍길동전의 비밀은 모델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모델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가서 3권이 한꺼번에 서울대학교에서 나오거든요. 겁이 생겼어요. 이제 더 이상 타대학 교수가 서울대학교라는 곳에 와서 책 3권 이상은 못 내라고 우리 교수님 때문에 벽이 생겼어요. 담이.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책은 바로 춘향전이라는 주석책이에요. 이 주석은 춘향전의 대가, 춘향전의 권위자가 아니고는 받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3권으로 벽을 쌓던 그 법을 없애면서까지 받아낸 책이 바로 이 춘향전 주석책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다 기록할 수 없었고 춘향전에 관련된 학술만 갖다 넣었는데 일단 실내에서 하고 이거 판은 찍으면 되니까 우리 그러면 산책하면서 얘기 간단하게 들으면 어때요? 다 됐어요. 너무 오래가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춘향전의 이 학술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 둘레길이 그냥 어떤 즐거운 둘레길도 되지만 우리 정신적인 어떤 고향을 일깨우는 그런 둘레길이라는 그런 베이스를 깔고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 하나하나 다 보시면 어떻게 학술적인 근거를 댔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란 것은 이몽룡의 모델 성의선의 길, 이 길은 조경남과 춘향전으로 엮이는 제자와 춘향전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이 양쪽을 그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리는 것은 네네. 이제 네 어지간히 되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 말했고 여기는 이제 양력이고 네. 또 이제 서울대 출판부에서 춘향전에 대한 성경 박사님의 저서가 3권이나 네. 이렇게 서울대에서 했다는 것은 학계에 큰 공로를 인정받은 걸로 알고 여기가 이제 네. 삼선대 이게 둘레길 네. 이거 얼마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요 지역하고 뭘 관련성이 있나요? 여기가 영주와 봉화 여기가 약간의 경계거든요. 네. 근데 이 성이 아까 그 생가가 봉화에 있고 그다음에 활동은 영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맞죠 선생님? 네. 그래서 영주에서는 좀 더 봉화는 군이고 영주는 시고 그러니까 조금 힘 센 데서 이걸 선점을 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동주의 시 간이라는 시 한 편에 이 춘향전의 가장 중요한 눈이 간에 쏙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레길에 윤동주 시 간에 그 어떤 현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딱 30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광통학이라고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왜 광통학이라면은 그동안의 문학 연구는 문학 연구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재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에 시작해서 일본에서 배워오고 일본은 또 서양에서 배워온 것으로 하다 보니까 한복을 만들 때 자나 척이라는 단위를 쓰지 않고 센티미터 인치를 쓰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어설픈 매무시가 나오는데 우리 교수님이 연세대학교 6기학번으로서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문학하는 분이 역사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과학, 인문학, 법학
모든 것을 다 가져오지 않으면 이 한 줄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법론을 광통학이라고 이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광? 광. 넓은 광. 넓은 네, 광. 넓은 광에 빛광자가 같이 돼서 한글로 쓰면 그냥 광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으로 비춰봤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학술을 다 밝혀내고 싶다라는 빛광. 그 다음에 그 영역이 인문학으로 확장된 그래서 넓을 광. 그래서 저희가 한자로 쓰면 의미가 축약되기 때문에 한글 전용, 한글 운동. 그래서 그냥 광통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세대학에서 지금 출판되고 있는 책은 그 광통학의 노른자. 그래서 성리소설의 미학이라는 그 광통학의 가장 눈이에요. 춘향전의 감성미, 홍길동전의 야성미, 구운몽의 지성미. 한 학자가 연구해서 미학까지 간다는 것은 거의 끝에 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한 작품의 미학을 밝혀내셔가지고 그 책이 나오는 거고요. 그 모든 광통학의 결론이 바로 간입니다. 간이라는 13줄의 그 시 한 편에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광통학의 10작품이 신라에서 현대까지예요. 신라의 천주가, 고려, 조선의 3대 고전, 그 다음에 개항기, 강점기, 그 다음에 강점기 때 이제 윤동주 시가 써지죠. 이 10작품을 시대별로 작가별로 구분을 했는데 그 10작품이 한 권이면서 10권입니다. 성경같이.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결론을 일경의 천주가가 마지막에 와서 딱 들어가는 것이 바로 윤동주의 시 간 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평생 연구하지 않고는 윤동주 시 간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윤동주 시 간이 왜 이몽룡 둘레길에 서 있느냐? 뜬금없잖아요. 왜 춘향전 둘레길에 윤동주 씨가 서 있지? 우리 집신 문학인들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오늘 온 눈입니다. 우리만 알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걸 알려야 돼요. 이 전체, 이 60년의 연구를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보니 아무도 그 간을 풀지 못했습니다. 난해시 하고 제껴놨어요. 간은 난해시 풀리지를 않아요. 조금 아시는 분은 귀토설화가 근간이 된 뭐 토끼 이야기 정도로 아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제일 좋겠지만 윤동주 씨 간에는 신라부터 지금 현대까지 오는 고전이 그대로 흐르고 가장 복음적인 성경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서양의 대표 신화인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들어가 있고 성경에 사복음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향전, 홍길동전, 구운몽 같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한국의 대표 고전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그 시대의 윤동주가 그 간이라는 시를 쓴 것은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주체는 윤동주가 아니고 모든 현대시 연구자들이 전부 다 프로메테우스에다 윤동주 시적 자아를 딱 이코를 시켜가지고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것은 윤동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저희 교수님이 그것이 아니고 윤동주가 그 시대에 외솔의 제자요 연세대학교의 복음 시인으로서 그 마지막 연세의 간 내지는 한국의 간 말과 글과 어를 빼앗아 한글로 모든 것을 못하게 했던 그 시대에 주권을 빼앗았던 일제 그 일제가 바로 목에 맷돌을 달고 침전해야 되는 바로 심판의 주체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한 게 바로 간입니다. 그 존재가 프로메디스. 네, 그래서 우리 집신문학회의 정체성은 기독교잖아요. 그리고 문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반피를 보러 갔죠.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